이렇게 되면 다음 체포 동의안이 오기 전에 이 비명계를 단속 내지 규합하느냐 혹은 색출하느냐 아니면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거취 표명에 대한 압박이 더욱더 거세지느냐의 시간 싸움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강성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이 반란군 살생부를 소위 돌리고 있습니다. 총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의원의 공천과 관련돼서 살생부가 돌면 굉장히 이건 압박이 되죠, 의원들에게. 어제 민주당 게시판, 제명인의 마을 등등 비명계 분류 의원 30에서 40명 이름, 전화번호, 사진이 포함된 민주당 살생부 명단이 올라왔어요. 비명계 의원실 측에 부결포 증거대라 문자와 전화가 폭주하기도 하고요. 이 명단에 있는 의원 상당수가 나는 부결을 했다라고 의사를 이 개딸들에게 밝혔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나 부결했다 아니다 라고 소위 해명을 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라는 보도도 오늘 많습니다. 비명계 의원 표결 결과 보고 더 이상 개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있다. 이제 개딸들 두렵지 않다.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전현기 의원님, 네. 개딸들 강성 지지자들한테 당신 못 찍었어. 문자 혹시 받았습니까? 저는 뭐 전화도 받기는 했습니다. 전화도 받았어요? 전화 받기는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이런 압박 분위기가 있군요. 색출해야 된다. 네, 근데 저는 대표가 소통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압박하는 방식은 갈등을 오히려 더 유발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비명계 의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조금 더 믿어보고 의원들과의 소통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우리 비명계 의원님들이 뭐 100분이 더 나올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의 표를 조금 과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가야 될 지점은 물론 뭐 대표에 대한 뭐 리스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도 좀 비판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그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은 본인의 의사를 이야기를 했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당연히 소신 투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같이 총의를 모은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속였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권력투쟁을 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것이 권력투쟁이라면 더 최악수를 뒀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결국 총의를 모았던 것이고 이번에는 증거 능력이 불충분하고 인신구속에 대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것을 판사 출신 의원들이 PT를 했고 거기에서 의견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총의에 대한 의미는 좀 있었어야 되고 만약에 표결 직전에 본인 소신이 있었더라면 이 소신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가결표를 찍어야 되겠다라는 조금의 언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상처를 받는 동료들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지점이 조금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 이번 투표만큼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의원총회나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본인의 의사를 잘 표명을 하고 우리가 더 나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좀 도출할 수 있게끔 많은 토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갈등을 빨리 봉합하고 선 넘지 않는 수준에서 그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반란 투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의 살생부 명단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의원들은 억울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부를 했는데 살생부 명단에 도니까 확 다음에 가해? 라고 생각하는 의원도 있을 것 같고 네. 본인들은 지지자들에게 나는 부를 했다. 명단에 좀 빼달라. 라고 좀 항의 내지 해명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좀 많다고 하고 네. 그런데 이런 걸 다 떠나서 민주당의 역사를 봤을 때 특정 강성 지지자들이 의원들 누구는 떨어뜨리고 누구는 공천 줘야 한다. 이런 살생부를 돌리고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큰 핵심은 당의 의원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느냐,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사실은 뭐 더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강성 지지자들을 양념으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것은 민주적인 것이 아니다. 강하게 질타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뭐 수박 뭐 이렇게 하지 말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과연 저러한 그 낙선 명단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가? 이건 민주주의에 반하는 길이다. 오히려 개딸들을 해체하겠다. 해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사실은 겉으로는 말은 저렇게 뭐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도 은근히 그런 압박에 대하여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가장 더 큰 내부의 적이고 무서운 거예요. 과연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리더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더군다나 더 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개딸들 속에 누가 있는가? 경기 동부연합이 있는가? 통진당 해산한 자들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더 큰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단순한 지지자층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뭐 서구에서도 저런 그룹이 있어요. 다만 진보 정당이 할 수 있는 정책에 투표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견인해야 하는 것이지 한 사람에 대한 인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앉혀라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검도를 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혹 내지는 개인적인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전윤규 의원. 네, 뭐 바로 잡아야 될 것은 사실 저 명단이 이렇게 사실처럼 하고 있는데 저 명단은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조직 얘기 아까 했지만 박수석. 사실은 민주당 내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행주영님이 동탄의 아들도 의심스러운데 저 동탄 애들 정법전도 뭐 이러고서 이게 조직이 굴러가겠어요? 근데 그 아까 민주당이 지금 50년, 70년 얘기 정당의 역사의 정당을 얘기하는데 그 계열의 큰 정치인들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이런 거 유추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저러고 계셨을까? 던지면 뭐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도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대표직을 던지고 당을 수합하고 수습하자고 했으면 한다면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어려운 직면을 일으켜서 쟤도 의심스럽고 여기도 의심스럽고 이런 상황으로 굴러갈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정치인의 그 선택, 결단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아쉬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